이 밑에 있는 유튜브는 우리 칸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저는 앞으로 모든 대학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믿어요. 음. 대학 공부처럼 아주 수준 높은 그 이상이에요. 그 내용이 레벨별로 초등학교부터 성인용까지 너무나도 많은 제가 정보 드릴게요. 김선영 선생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게 보여요. 정보 다 드릴게요. 칸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수학 공부용으로 해서 수학만 들어왔어요. 한글 버전으로 이게 번역이 돼서 좀 상업적으로 지금 좀 변해가고 있어요. 원래는 절대 아니에요. 다 무료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영어권에서 학교에서도 활용을 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여기서 이걸 진도를 잘 나가면 선물을 좀 배지 같은 식으로 선물 주기도 하고 그 온라인 상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 전 세계 대학이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선생은 대학 교수도 포함이에요. 어떻게? 이걸 관리해주고 가끔 대면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 네가 이만큼을 하고 있구나 정도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은 다 뭘 해야 될까요? 연구에 몰입해야죠. 연구를 해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 줄 수 있는. 그러면 그만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버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행정 일을 하고 아이들이 취업하는 것에 교수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지금도 딴 데 살 뻔했어요. 이렇게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의학이 굉장히 비싸지 않냐. 이 온라인으로 공부해보자 하면서 좀 저렴하게 오픈된 온라인 공부방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틀어드린 부분은 무료 링크였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 링크는 조금 전에 제가 미리 틀어드렸어요. 10시에 들어오실 때 딱 10시 정각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9시 반 정도에 들어오셔서 미리 본인이 얼마만큼 이거를 오늘 공부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마음의 준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틀어드리고 어떻게 하죠? 제가 잘 보이는지 잘 들리는지 그 체크를 하죠. 그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러한 정성을 들이는 의식들이 우리 삶을 현재에 있게끔 도와줘요. 나를 현재에 있게끔 내가 현재 정성을 다할수록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파이팅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은 잘 많이 항상 파이팅 할 수 있어요. 도파민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수 있어요. 세로토닌은 뭐냐면 현재에 안주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뇌는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뭔가를 진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현재를 느낄 수도 있고 파이팅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질환의 시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스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느끼고 나의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잘 기능하는지 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중추가 바로 시상하부고 그곳에서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율신경계를 잘 조절하는 해킹하는 방법, 교감신경으로 막 파이팅 하게끔 하지 않게끔 나를 잘 조율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호흡을 잘하고 내 몸을 잘 느끼는 나의 근막 슬라이딩, 스트레칭, 그걸 잘하기. 결국엔 또 그 내용으로 다시 또 깔때기처럼 결론은 그쪽으로 갈 테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죠? 나 전립선 비대증이야. 나 요실금이야. 나 자궁하수증이야. 나 방광 탈출이야. 직장 탈출이야. 치질이야. 치열이야.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골반적 기능 문제점, 결과로 나타난 것들을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다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뭐에 집중하죠? 결과물, 증상, 이 사람이 느끼는, 지금 호소하는 그 질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훈련받았어요. 급할 땐 그 도움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 어떡해. 두려움에 그 나락에 더 빠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죠? 아, 이 원인이 정말 무엇일까? 내가 왜 이런 질환을 겪게 됐을까?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알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그 나레이션을 본인이 할 수 없으면요. 끝까지 이 병원, 저 병원, 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마저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질환에 허우적거리고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나의 지금 현재 증상을 잘 나레이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몸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듯이 본인의 일지를 쓰지 않으시면 그걸 남한테 절대 말로 할 수 없고요. 글로 쓸 수 없어요. 제가 지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글로 표현을 못할까? 왜 말을 못할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 일기 쓰려니까 일기 쓰는 정도? 매일 쓰세요. 저는 거의 SNS 중독이다시피 지금 매일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밴드, 카톡, 오픈 채팅방 글을 어마어마하게 써대요. 재밌으니까 해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런 정보들도 그런 곳에서 얻게 되는 것이고요. 가려 사귀어야 돼요. 우리 친구 가려 사귀어야 된다고 하죠? 그쵸? 가려 사귀고 용기를 주고 본인이 하는 뭔가 이렇게 그것에 잘하고 있어. 지금 조금 힘드니? 좀 이렇게 해보자 하는 분들이랑 어울리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런 친구가 같이 삶을 의논하고 같이 위로받고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화이팅! 전립선 바로 알기,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볼게요. 앞에서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더 알아듣기 쉬우실 거예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진행의 위험인자.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그럼 이거 뭐야? 양성은 뭐고 전립선 암이랑 전립선 비대증이랑 차이점은 뭘까요? 책을 보려고 하는데 다들 책을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책을 못 읽는 이유.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단어들이 저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세계 사람까지 못하고요. 제가 자신 있는 한국어, 한글을 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책을 거침없이 즐기면서 읽으실 수 있게끔 몸 공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양성이랑 악성의 차이점 뭘까요? 양성과 악성의 차이점. 악성은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증식하는. 둘 다 증식이에요. 숫자 증식. 아까 선생님이 답해 주셔서 제가 더
가슴이 점이 있는데요. 악성은 암을 말하고요. 양성은 그냥 이렇게 세포 증식만 일어난 거예요. 아까 영상 그렇게.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요. 어, 선생님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네, 네. 확실하게 B9는 이런 음, 양성은 악성과 차이점이고요. 똑같이 세포 증식이고 커지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네. 선생님은 큰일을 하실 분이에요, 앞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어. 정말. 전립선. 전립선 뭐였죠? 그림으로 앞에서 확인했어요. 방광 옆에 있는 아이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선이죠. 그런데 얘가 비대해져. 증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요도, 오줌줄기를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성들은 자꾸 현혹되는 광고에 속아서 자꾸 약을 사드세요. 오줌줄기가 약해졌다. 성기능이 약해졌다. 정력을 높이고 싶습니까? 막 이러면서 약을 팔죠. 그리고 자꾸 다리를 모으는 근육이나 벌리는 근육이나 막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정력이 좋아집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이 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40세 이상 남성 서너 중 한 명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한대요. 40세 이상 남성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혈기왕성한 청년 아닌가요? 40세면? 그쵸? 그때 오줌빨이 약하면 뭘 자꾸 떠올리냐면 전립선 비대증을 떠올리지 못하고 뭘 떠올린다고요? 아, 내가 정력이 줄었다. 성기능이 나빠졌다. 그러면 자꾸 뭘 한다고? 더 전립선 비대증을 키울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걸 더 힘들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아니면 자꾸 약을 먹는다거나 뭔가 엉뚱한 짓들을 해요. 엄마들이,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신 우리 큰 아들을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똑바로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려야 돼요. 남자들은 이런 정력, 성기능 이거에 꽂히면 물불 안 가려요. 대부분 어르신들 어떻게 하죠? 저희 아버지가 여기에 시달리셨어요. 주구장창 기원에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계셨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물론 운동하셨죠. 등산도 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수영도 하시고 헬스장 가서 무거운 것도 들고 굉장히 활동적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요. 우리 인간은 앉아 있으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걷는 것이 인간의 그냥 무조건적인 걷기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어쩌다가 섰어요, 우리는? 네발기기. 우리는 기어다녔다고요. 올챙이처럼 꿈틀꿈틀 헤엄치는 거, 배밀이 기어다니다가 그러다 섰다고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자꾸 기었다고요. 몸통 안정화 훈련, 골반대 견갑대 움직임을 엄청나게 하게끔 우리는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서고 걷는 게 선생님도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서기 걷기는 절대 우리 인간의 몸에 있어서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챌린지, 도전입니다. 편안한 환경, 누운 환경, 엎드린 환경, 네발기기 환경, 무릎 꿇기 환경, 차근차근 해서 서고, 걷고, 뛰고, 이렇게 내 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내 몸에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 무진장 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 박형규 선생님이 자꾸 강의하다가 50분만 하고 쉬게 해달라 그러고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고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진행 위험 인자 보세요. 클수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대요. 점점 비대해진대요. 그리고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이게 혈액 검사로 걸리면 이거 이상이면은 전립선 암도 의심을 해요. 그리고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게 있대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에서 20점 이상. 좀 이따 하지 말고 지금 미리 아이고 여기에 제가 올려놓질 않았네요. 이 책에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20점 이상이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잔뇨량 소변을 봤는데도 이 정도 남는다. 이거 다 병원 가서 측정을 해봐야겠죠. 한번 이런 증상이 생긴다 하면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심정보님 뭐가 어려워요? 심정보 선생님, 우리 도서관 선생님 아니세요? 질문 주신 줄 알고 저는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어떤 게 어려운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쉽게만 막연히, 느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호흡하고요. 이것만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제가 웰빙 챌린지라는 걸 하거든요. 운동을 지도해드리고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공부하자 그러면 이런 중강의를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좋다 그거에서 머무르고요. 왜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들어오셔서 공부합시다 하면 안 들어와.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참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구분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 중강형까지 들어올 용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에 제가 그냥 이것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탄수화물, 섬유질, 채소, 과일, 그러니까 육류를 좀 줄이자. 체중을 조절하고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거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에스트로겐. 지금 암 환자분들 이 안에 오늘은 안 들어오셨나? 특히 유방암, 부인암 어떻게 하죠? 이 증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에스트로겐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드세요. 그쵸? 특히 부인암 같은 경우에 아예 제거해버리죠. 더 이상 에스트로겐 분비가 되지 않게끔. 그쵸? 근데 또 주의할 점이 또 뭐죠? 에스트로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있어요. 뭐를 방지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인지력.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너무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나 수용체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수용체, 세포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세포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수용체의 민감성을 높여줘요. 다른 애들을 다 도와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증 우리 앞에서 본 영상에서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내시는 절대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세를 해서 테스토스테론, 여기 중요한 건 디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그냥 안드로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 내시들은 절대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전립선 비대증을 촉발하는 것은 뭐라고? 남성 호르몬 자체예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됐는데 남성 호르몬은 줄잖아요. 근데 왜 생기냐고. 그 이유는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하지 않는 습관,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게끔 만드는 습관, 앉아있는 습관, 내장 비만형, 주로 앉아있는 습관, 골반대 골반적 움직임, 원활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소변을 너무 참는 습관, 과음하는 습관. 우리 물은요, 벌컥벌컥 물도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수시로 조금씩 마시라고 하잖아요. 방 건강에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우리 맥주 마시면 어떡해요? 원샷, 500을 막 마시잖아. 응? 500 못 마시는 사람 있어요? 벌컥벌컥 마시죠. 그쵸? 감기약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 서로 굉장히 극을 달린데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극성, 육류 섭취, 그리고 중요한 거, 규칙적인 성생활.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여 전립선액을 배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하되 설하지 않는다. 제 주변에 이제 태극권이나 뭐 이런 무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골반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남자분들 많은데 이것을 극의 것으로 보고 아주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접하되 설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의 극치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전립선 비대증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설하셔야 됩니다. 접하되 설하지 않는다라는 동양적인 성사고방식이 오히려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정의 효과는 전립선 마사지를 받는 효과에 준한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아들 키우는 엄마들 꼭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아주 불결한 짓. 너 야동 봤니?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안 돼. 응? 병을 키우는 습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사정을 하는 것은 너의 몸에 굉장히 건강한 행위야.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억지로 사정을 막지 말고 주 2회 성생활 너무 힘들잖아. 그쵸? 갱년기 엄마들 여기 많으시죠?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외도하지 마시게끔 잘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건강을 위한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너무 깊이 갔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이 책에서 발견한 것 중에 너무 좋은 포인트가 이 안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이것이 여성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자만 골반이 아픈 거야. 골반적 문제는 이건 다 여성의 것이야. 니들 애 낳았어? 남자 것들은 아프지도 않을 거야.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전립선염이라는 게 아주 쉽게 생길 수 있대요. 전립선염은 분명히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전립선 검사나 마사지 후에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의 출현은 있지만 염증 반응 그렇지만 배양 검사에서 뚜렷한 병원균을 찾을 수가 없대요. 이는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만 항생제를 근거 없이 투약하는 것이 또 치료에 도움이 또 되지 않는 것.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림프순환 운동법, 복압 조절. 그래서 어떻게 염증을 유발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림프로 배액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항생제 투여만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서 강조하면서 골반저 근육 물리치료법을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논문으로 다 돼 있어요.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문으로 돼 있는 논문 드릴게요. 여기 물리치료 선생님도 꽤 계시니까. 최근엔 항생제 투여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좀 더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제 정말 여기 낙서하지 마세요. 정말 이제는 이런 통합적인 통섭의 치료 방식들이 이제 많이 강조될 거예요.
결정적인 염증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음부 통증이나 회음부에 통증이 있어요. 여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빈뇨 자주 넣어요. 그리고 잔뇨감, 배뇨통, 그리고 어떻게 성행위를 할 때 또 통증도 있어요. 성교통.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호소를 못해. 왜? 남성성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걸 어디서 드러내고 얘기를 못하는. 특히나 남성 요실금은 흔하진 않아요. 왜? 더 골반적 근육이 튼실하고 애를 낳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만큼 좀 괜찮아. 그런데 본인이 자꾸 요실금. 근데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걸 하소연할 때도 없고 같이 동지애를 느낄 동료도 마땅치가 않아.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남자들은 서로 이런 거 무시한다며요. 왜 무시하지? 응? 친구는 가려 사귀세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시기 바래요. 자랑하고 경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친구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광 자국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평활근 이완, 진정제, 진통제, 신경 안정제까지 써요. 전립선 염에 의한 증상의 원인을 전립선이라는 장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본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조절, 교감신경 항진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제가 강조드리는 방법들이요. 지금은 제 인기가 없잖아요. 오늘 그렇게 강조했는 25명밖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제가 강조드린 이런 방법들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강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좋아하시는 필라테스, 요가 선생님들 이젠 다 이쪽으로 접근을 하실 거라고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자 과정을 할 때에도 그런 분들 많이 지금 강조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힘들기는 해요. 왜?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쵸? 한번 번역이 돼야, 한글로 나와야 그 다음에 이게 전달이 되게 굉장히 느립니다. 볼게요. 우리가 코어, 몸통 안정화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횡격막, 골반적, 복근근막, 등허리근막, 이것의 협응에 있어서 복근은 어떤 역할을 할까? 가장 안쪽에 복행근, 그 바깥에 점차 내복사근, 그리고 복직근이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외복사근이 이렇게 싸줘요. 그런데 얘네들이 덩어리로 윽 하고 있으면 절대 근막 슬라이딩을 통하여서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몸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림프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복직근 요 원저리에 림프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도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복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윽 하는 습관, 숨을 안 쉬는 습관, 뭔가 파이팅만 하려고 하는 습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다 막아요. 이거 지금 골반자 모양 서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뇌의 섬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막 슬라이딩을 통한 자율신경계 조화. 이 영상 좀 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복행근, 내복사근, 외복사근이에요. 복직근은 지금 가운데라 보이지 않고요. 지금 바깥쪽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안 움직여. 골반, 이게 근막 슬라이딩으로 해서 스르륵 가장 안쪽에 있는 애부터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막 덩어리로 움직이면서 누가? 내복사근이라고 우리 보통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 이 근육이에요. 내복사근. 응? 얘만 막 덩어리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이래요? 내복사근만. 아이오만 인터널 오블릭. 오블릭만 지금 엄청 두껍고 그리고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죠. 덩어리로 움직이고 절대 분리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제 키를 줄 때. 복행근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비실하면 안 돼요. 지금 내장기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일 때. 근육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내장기가 잘 움직여줘야 몸이 훨씬 더 유연성이 높아져요.
내장기가 움직이고 우리가 앞으로 구부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골반은 무거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편 내 골반은 막 될뚱말뚱 될뚱하는데 이게 뭐야? 분리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여기 우리 햇번님이에요. 햇번님. 자궁하수증으로 고생하고 아까 어떻게? 이 자궁하수증 골반적 그리고 숨을 횡격막 호흡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 장기 중에 자궁이 바깥으로 자꾸 밀려나는 골반저가 이렇게 되는 근데 지금 뭐예요? 복근이 제대로 지금 일을 못하는 걸 딱 보여드리니까 어떻게 되면 이분이 항상 아파서 끼고 있던 골반 벨트를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골반 벨트 빼고 다시 제가 우리 테이핑 하잖아요. 테이핑 하는 것처럼 좀 쓸데없이 하는 애들 좀 해놓고 있는 거야. 진정시키고 그리고 풍성. 호흡했을 때 어떻게 쭉 늘어나는 거 보이죠? 원심성 수축이에요. 길게 늘어나면서 쭉 했고요. 골반저 잡고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끌고 가요. 이제 복행근 움직이는 거 보여요? 두꺼워진 거 보여요? 스르륵 하는 거 보여요? 선생님 놓쳤어. 지금 잠깐 놓쳤고 이게 풀려다 이게 계속 훈련이 늘어났죠? 힘있게 늘어나는 거 20% 원심성 수축 끌어올리면서 골반저 살짝 잡아서 복행근 일하죠. 얘가 일하면서 뭐가 일은 얘가 일을 하는 거잖아. 골반저 협응입니다. 우리 몸은. 좀만 움직이려고 하면 저렇게 아이오가 두꺼워지긴 근데 하지만 원래가 얘가 주동이 돼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꿔주기가 어렵지만 언젠간 바뀌어요. 응? 끈적한 움직임. 저렇게 묶어놓고 생활을 해버리면 골반 벨트, 허리 벨트 묶고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언제 일어나죠? 식스팩 만든다고 복근 쥐어짜는 운동을 합니다. 횡격막 호흡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확 긴장돼서 교감신경 항진, 태양신경총이라고 우리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예요. 복부에 있는 교감신경절. 얘네들이 확 일을 하고 있게 되면 저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주 좋은 책, 펠빅 파워라고 에릭 플랭클린 님이 쓰신 책이고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호흡책을 쓰셨기 때문에 브리딩 제가 나오자마자 작년에 번역해서 냈죠. 그분의 골반저에 관련된 책인데요. 볼게요. 골반저 근육은 여기에 있어요. 앞쪽으로는 치골결합, 골반뼈 중에 뒤에는 꼬리뼈, 이건 척추뼈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우리가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앉는 뼈. 우리 지금 한번 느껴볼까요? 오른손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면 우리 손가락을 아프게 하는 뼈. 이게 좌골결절이에요. 왼손도. 엄마야. 느껴보실 수 있죠? 이 좌우 좌골결절. 자기 거니까 만져봅시다. 좌골결절 안쪽으로 손을 이렇게 넣어보세요. 안쪽으로 만지작. 그게 바로 골반저 근육이에요. 좌골결절 안쪽으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저는 텐션이 틀리네요. 긴장도가. 회음부절개를 받았던 저 회음부절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잘라버렸어. 애 낳고 나니까 꿰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나의 왼쪽은 지금 만지면요. 좀 아파요. 딱딱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물랑해요. 자꾸 여기를 마사지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말랑한 공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깔고 생활하는 게 좋아요. 여기 내가 깔고 있던 애가 사라졌어. 그렇게 해서 계속 호흡과 함께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좌골결절. 그걸로 우리 앉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꾸 우리는 어디로 앉아? 꼬리뼈로 앉아. 그럼 꼬리뼈로 앉으면 이 골반 모양 어떻게 될까? 뒤로 기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자궁이 벌러덩 뒤로 눕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방광도 뒤로 벌러덩. 그러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 자극을 받은 대로 얘네들은 모양을 유지해요.
자궁후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궁후굴. 임신, 착상되기 힘든 모양새. 그리고 아이를 낳기도 힘든 모양새, 자궁후굴. 그렇게 되면 또 오줌 누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읽어볼게요. 방광은 내부 기관들로 형성된 기둥의 기초이다. 방광. 지지 역할을 해준다고, 서로가. 방광만이 아니라 방광, 자궁, 직장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 있어요. 일정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방광목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광목이 벌러덩 돼버리면 어떻게 돼? 줄줄 새죠. 방광목이 어느 정도 새지 않게끔 조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너무 찌그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위에서 꼭 뭔가 압박, 횡격막이 꽉 긴장해서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봐. 복압으로. 얘네들은 완전 찌그러져 있지. 오줌 넣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압박으로 골반적 근육도 어떻게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서로가 기대에 있는 거야. 방광만이 아니라 이 기관들의 무게의 거대한 부분은 방광과 장골, 말 너무 어려워. 그냥 골반적 근육에 얘네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 제가 이 책이 다 좋은데 너무 번역이 힘들어요. 방광이 아래로 가라앉아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막 압박돼 있으면 요실금, 즉 비자발적 소변의 배출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아까처럼 뒤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각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골반의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건 근육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내장기들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 내장기들이 바로 누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의 코어 머슬, 횡격막, 골반적, 복근, 등허리 근막들을 서로 영향을 유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서 요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내가 번역자라면 이런 말 빼겠어. 골반적 근육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방광 자체와 그 위에 놓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응? 유기적으로. 신체 기관들의 압력은 대개 방광과 요도에 전해지는데 이는 불과 몇 센치 정도. 다 유기적으로 영향을 서로 줘요. 그리고 여기 회음부 절개술이에요. 에피시오토미. 이런 걸 받게 되면 여기만 살짝이 아니에요. 치질 수술 받았을 때 그 부분만 살짝 잘랐다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여성의 그걸 뭐라고 하죠? 용어를 까먹었어. 이 안에서 그걸 시술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여기 김보람 선생님 계신가? 그 용어를 내가 까먹었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예 이걸 절개를 안 하고 그냥 안으로 휘집는 그런 시술 방법들이 있어요. 바깥에 흉터, 상처를 없앤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떠오를 때 힘듦,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안 보이는 흉터라 그래서 이 안에 흉터가 없나요? 안 보이게 되면 이 안을, 누구? 복강경. 복강경이랄지,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복부에 뚫고 아니면 이쪽으로 삽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시술하는 거. 밖에 보이는 흉터가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전립선 바로바르기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이유는 전립선의 위치가 딱 여기예요. 여자는 이 자궁이 있지만 남자는 자궁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튼튼해? 골반적 근육이라는 것이 튼튼해요. 왜? 테스토스테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근막을 좀 더
조금만 운동해도 남자는 쉽게 벌크업 할 수 있잖아요. 근육을 만들 수 있죠. 여자는 웬만해선 근육 안 생겨.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맨날 자랑하잖아. 이렇게 생기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여자들은 근육이. 그쵸? 그만큼 근육 근막이 약해지기 쉬워. 에스트로겐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차가 있네요. 제가 질문을 드려놓고 한참 있어야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서운할 일이 아니네. 뭔가 하시려고 하고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할 차에 내가 익 하고 넘어가 버렸구나. 아, 시간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걸 지금 발견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반응이 너무 없다고 제가 툴툴거렸어요. 알아차리지 못한 저를 원망해야겠네요. 죄송해요. 지금 실시간으로 얼굴 모습 봐도 저의 얘기를 한참 후에 보시는 거네요. 그쵸? 다시 설명드릴게요. 남성은 자궁이 없어요. 그쵸? 구멍 하나가 없어요. 방광, 요기, 이렇게 요도가 조금 길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요도 그 사이에 전립선. 이 책에 그림이 상세히 설명돼 있어요.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니까 번역만 좀 그렇고요.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이 책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이걸 진행을 제가 해야 선생님들 이게 제가 영상을 공유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 정도만 오픈을 할게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볼게요. 우리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특히 누가? 자율신경계가. 내가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억눌렀을 때 우리는 질환으로 한 발 한 발 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파킨슨 디지즈, 파킨슨 질환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파킨슨 질환이 왜 생기는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잖아요. 파이팅하고 자기 억제, 자기 절제가 아주 엄청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 보고 제가 뭘 찾았냐면요. 뇌에서 이렇게 파이팅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절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시는 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도파민이 뽐뽐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 저는 현재를 아주 억누르고 살 수 있었어요. 파이팅 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쯤이야 뭐. 선생님, 저 요즘에도요, 엉덩이에 땀띠 났어요. 앉아서 미친 듯이 뭐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땀이 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더위에 에어컨도 안 틀고, 지금 빵빵하게 틀어. 너무 좋아. 에어컨도 안 틀고 그냥 선풍기로 그냥 여기만 대충 시원하게 하고 했더니 엉덩이에 땀띠가 난 거야. 제가 얼마나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파이팅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미래의 이 재미로 지금 현재를 잘 못 느끼고 현재의 불편감은 그냥 넘어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 뇌가 알아서 조율을 해요. 어떻게? 도파민 그냥 그만 분비시켜야겠다. 얘 안 되겠다. 너 잠 좀 자라. 도파민 분비하는 세포를 재워버린대요. 저 이 연구 논문을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발견하고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대단하다 정말.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구나.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내 습관을 보니까 내가 파킨슨 디지즈도 생길 수 있고 암도 걸릴 수 있고 내가 남자였으면 전립선
비대증도 생길 수 있었을 거, 모든 질환이 다 나한테서 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세포를 잠재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팅하는 사람들. 근데 다시 어떻게 도파민 환자들 리듬감 있는 운동, 호흡 이런 거 해주면 좋아지는 거 아세요? 리드미컬한 운동 같은 거 하면 얘네들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잠들었던 애들을 깨우지 않을까? 그 잠들었는 애들을 깨우게끔 하는 약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꿈꿔보는 거예요. 잠든 그 세포를 깨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지난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이 말을 안 했어요. 아꼈어요. 그리고 오늘 쓴 거예요. 지난주 영상 그대로 열려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다시 볼게요. 항상성은 내 몸이 알아서 지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응? 그것을 우리가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억누르고 꾸밈 노동,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성취해 본 사람은 어떠냐면 거기에서 그 재미에 그 몰입돼서 도파민형 인간이라고 해요. 주변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경주마처럼 이렇게 가리고요. 옆에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이것만 봐요. 저는 다행히도 저희 남편이 이걸 빼줬어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다른 세상에 있어. 너는 왜 이러고 사니? 이거 좀 빼봐. 요만큼만 벌려봐. 요만큼만 벌려봐. 텔레토비 같네. 조금씩 이렇게 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걸 탁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제 자식이에요. 아이 낳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무장해제 됐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제 즐겨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여전히 임상원은 임상원이잖아요. 저는 저잖아요. 다시 옛날의 기질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일, 나를 설레게 하는 일, 진취적인 일이죠. 그런 일들. 책을 쓴다. 남이 안 쓴 책이야. 인강을 찍어. 노인체육론. 이건 우리나라에 내가 기념비적인 일을 할 수, 이거 아무도 안 했거든? 내가 처음 하는 거야. 이러면은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안 싸도 돼. 화장실도 안 가. 안 먹어. 그래도 막 행복해. 잠도 안 와. 그러면서 뭔가 나와요. 결과물이. 그럼 거기에 나는 또 도취돼서 그 다음 또 뭐 할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살다가는 뭐가 된다? 그렇게 살다가 파킨슨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파킨슨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이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기 억제, 자기 절제가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꼭 제가 드리는 말씀 알아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인들 다 뭘 생각해요? 빠름. 그리고 자기 억제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항상 120시간 노동. 이거의 미, 새마을 운동의 미. 여기에 우리는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도 저는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도 살아도 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을 뻔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미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120시간 노동할 수도 있어. 잠깐 일주일은. 응? 자기가 이걸 조절할 수 있다면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그 세뇌에 의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건 질환이고 정말 비참한 거지만 내 스스로 재미삼아 잠깐 해보는 거 강력한 자극이죠. 도전이고 재밌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하는 것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성공,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거기에 막 심취됐잖아요. 파이팅, 잘해야 돼.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응? 시간 안에 이거 끝내는 게 미덕이야. 완벽해야 돼. 아침형 인간. 하면서 막 몰아붙였잖아요.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데카르트님. 데카르트님이 엄청난 수학자고 몸과 마음을 분리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몸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천재 수학자였기 때문에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의 공주를 수학을 지도하게끔 불림을 받아서 갔대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기질적으로 아주 약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공주님을 지도하려면 새벽 5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수학을 지도했어야 된대요. 1년 만에 돌아가셨대요. 거기 가가지고 수학 선생 하다가. 자기 리듬이 있어요. 자기 리듬이. 그거를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왕정시대, 그리고 절대 군주시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쵸?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리듬을 내가 찾고 우리 아이 아직도 자고 있거든요. 근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저는 끓죠. 부글부글 끓지만 두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아이의 템포일 수도 있으니까.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반응을 하는 것은 대부분 교감신경이에요. 그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가거든요. 오늘 쉬는 시간 가져야 되죠. 안 쉬고 싶은데 자체 휴식하면 안 될까요? 저 이거 필이 올라서 나 이거 병이라 그랬지. 아니 쉬어야 돼. 엉덩이 땀띠 날지도 몰라. 5분만 쉴게요. 5분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극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반응, 이 자극 뭐였지?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한 이 자극 뭐였지? 해석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뇌에서. 다음번에 이런 자극이 또 오면 그땐 조금 쉽게 넘겨야겠다. 우리 몸은 거기에 대비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응? 어떤 거죠? 잘 싸우고 잘 도망가려면 근육을 조금 더 키워야겠는걸. 혈관을 더 튼튼하게 해야겠는걸. 모세혈관망을 더 발달시켜야겠는걸. 미토콘드리아 수를 더 늘려야겠는걸. 이런 식으로 제가 운동 측면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이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매번 자극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극을 해석하고 느끼고 이거 뭐였지? 이만큼 대비를 해야겠다 할 시간을 나한테 주질 않는 거죠.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뇌가 잘 판단할 수 있게끔 뇌회로가 잘 형성이 돼서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반응하게끔 하고 자극이 사라지면 부교감신경이 그것을 다시 정비할 수 있게끔 회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끔 이러한 충분한 여유를 나에게 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운동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운동이 아닌 공부일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뭔가 도전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하게 되는 거야. 포기하고 아예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아예 그쪽하고 나하고는 아주 먼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장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좋은 습관 들이기는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런 전략들을 나한테 맞는 전략들을 짜서 하나하나 좋은 습관이 되게끔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히 내가 나를 느껴야 돼요. 신항상성이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항상성을 부담스럽게 힘들게끔 하는 보세요. 여기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요인에 맞춰서 내 몸에서 이것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알로스테시스라고 하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대요. 왜? 온전히 느낀다는 것은 아까 근막 슬라이딩 존에 감각 수용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감각을 잘 느껴서 그 감각이 뇌로 잘 전달이 돼서 신경 동기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뇌 회로망을 잘 만들게끔 되고 이게 잘 되면 잘 느끼고 그래서 이러한 항상성 조절을 쉽게끔 이걸 막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끔 우리 어떤 경우 뭘 느끼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조차도 힘든 날이 있어요. 그쵸?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막 피로하고 질환이 아니라 아무것도 꼼지락도 하기 싫은 그런 기분, 느낌? 그때 꼭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떠올리시길 바래요. 내가 따뜻한지 아픈지 배고픈지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내가 꾸역꾸역 그냥 나를 몰아친 건 아닌가. 하나하나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자고 하니까 되게 막 막연한 소리 같죠? 제가 쉬는 동안 이걸 하나 보여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뇌섬엽과 섬엽, 뇌 중심부에 있는 인슈라 편도체는 콜텍스. 공포나 화, 여기 밑에 있는 게 해마고요. 편도체.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편도체가 공포 반응. 우리가 외부로부터 교감신경을 좋지 않은 막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일깨우는. 뇌섬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느끼는 이때 뇌, 긍정적인 섬엽.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뇌회로가 전전두피질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뇌회로가 잘 발달된 사람은 내 몸의 감각 수용체에서 느낀 감각을 뇌 섬엽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서 뇌 회로망을 이거 무슨 느낌이지? 자꾸 생각해 주는 거예요. 느끼는 뇌. 뇌 회로망이 잘 발달된 사람은 이거 이렇게 여기 경보 발령 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괜찮아. 할 수 있는. 이런 신경 동기화가 잘 된 사람은 어떻게 알아? 여기서 표현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 무진장하게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막 꼬여 있었던 사람이라고. 파이팅 할 때도 내가 이거를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1등 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한테 좀 돋보일 수 있겠지? 내가 내 존재감을 좀 보일 수 있겠지? 그거에만 휩싸여 있었지 그게 정말 즐겁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저를 막 쥐어짰죠. 그러다 아팠다 그랬잖아요. 아픈 건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못 알아차린 걸 알아차리게 하려고 내 몸이 나한테 주는 신호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및 뇌섬엽과 신호를 주고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하도록 긍정의 돕습니다. 힘, 감사의 마음 공부하시는 반면 분들이 부정적인 굉장히 사람은 이 외부로부터 부분을 나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강조하시는데요.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긴 하지만 몸 공부가
같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응? 긍정의 힘, 감사의 마음 너무 좋죠. 근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긍정의 힘, 감사의 마음을 가질까? 저는 뭐냐면 자기의 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섬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법, 달리 얘기해서 제가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 교감 신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나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법 뭐라고요? 나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섬엽에 적절한 자극을 준 이게 바로 뭐라고? 저는 이걸 움직임, 질 좋은 움직임,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자? 호흡, 횡경막 호흡. 근막 슬라이딩이 잘 일어나게끔, 내장기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게끔 하는 횡경막의 호흡. 횡경막 호흡의 골반적, 복근근막, 등허리근막, 협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잘 되게끔 하자. 지금 김문희 선생님처럼 어떻게 아까 우리 좌골결절 느꼈잖아요. 발바닥 삼점압도 느낀 이 상태 앉아있어도 어떻게?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은 풍선해주고 내쉴 때 목 스트레칭도 해주고 우리 여기 했었죠? 골반 움직임 앞뒤도 해주고 어깨 등자 쪽에서 끌어내리기 근위부 몸통 가까운 쪽 계속 살랑살랑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옆으로도 흔들어주고 근데 앞뒤 해주면 뭐라고요? 우리 긴장해서 딱 굳어있기 쉬운 등허리 근막을 잘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 풍선 이렇게 등 부분을 잘 부풀리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 제가 몸신에 제가 개발한 웰빙밴드 출연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들고 나가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횡경막 호흡 등허리를 잘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악어처럼 부풀리자. 그래서 악어 호흡으로 소개된 영상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쵸? 저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알기 쉽게 뭔가를 용어를 바꾼다거나 막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악어 호흡이라는 용어 안 좋아해요. 정확하게 진실을, 기본, 베이직을 알면 훨씬 쉬울 수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막 쪼개놓고 용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용어 속에 또 갇혀있게 만들고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오히려 깊이 진실, 기본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시간은 걸리겠죠? 그 과정에 탐구를 꾸준히 하게끔 그렇게 몸 공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 영어에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을 깨워드리는 일을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영어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영어만 좀 하실 줄 아시면 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안타까워요.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그 말 했나?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인정받지 못해도 그 시절에 독립이 될까? 믿은 사람 없었대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인정 못 받아주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또 울컥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못 받죠. 지금 봐봐. 안 들어와 강의 이렇게 하는데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이제 좀 몇 년 지나면 또 느끼실 거예요. 인테로셉티브 인슐라. 신체 내부 감각을 느끼게 하는 인슐라, 섬엽이라는 거예요. The feeling side of emotions. 느끼게 하는 뇌예요. 감정을 느끼는. 그 뇌가 바로 섬엽이고요. 대뇌 피질처럼 바깥에 있어야 되는 세포체인데, 신경세포체인데 어떻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감정의 뇌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앞쪽과 뒤쪽으로 조금 나뉘어질 수 있지만 느끼는 뇌. 어떤 걸? 앞쪽에서는 화남, 슬픔,
막 이런 거, 디스거스트, 막 이런 것들, 막 조바심, 이런 것들 느끼게 하는 뇌. 뒤쪽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pain, temperature, fatigue, itch, pressure, ten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은 이거를 우리가 감각신경이라고 해서 보통 좀 느린 감각신경 이렇게 해서 A 델타나 아니면은 C5 우리 물리치료사들에서 보통 통감각이랑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다 누가 느낀다고요? 섬엽입니다. 얘를 제대로 못 느끼면 모든 걸 다 뭘로 느낀다? 통증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따뜻한 거야. 너 지금 힘든 거야. 이거 간지러운 거야. 이거 압박감이야. 여기 스트레치, 텐션감이란 늘어나는 느낌? 이런 거야. 본인 스스로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 뇌. 누구예요? 전전두피질. 얘하고 소통을 잘, 뇌회로 서킷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아까 표현이 됐지만 생로병사의 비밀엔 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 육감 다 있잖아요.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컵에 물이 이 정도 담겨 있으면 어떻게 이 정도의 힘의 조절, 이게 다 비어 있으면 아주 가볍게 이렇게 내 몸을 우아하게 조절하는 능력, 고유 수용 감각. 이게 떨어지니까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뒤뚱뒤뚱 하시잖아요. 잘 넘어지고 몸을 잘 조절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겠지. 아니에요. 안 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고유 수용 감각을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끼는 곳이 손에 그리고 대뇌피질 감각, 협응이에요. 온 전뇌의 협응. 이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귀 속에 뭐가 있냐면 청감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형감각이 있어요. 전정계라고. 내 머리를 움직여줄 때 이때 시각과 같이 협응을 하면서 내 몸의 자세를 반듯하게 해주는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감각들이 또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인간답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내 몸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연구자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자꾸 앉아만 있으면 6시간 동안 이러면 이런 인간이 돼. 앉아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는 그 사무직 사람들 좀 환경을 개선하자. 그 말은 뭐냐면 좀 더 나를 느끼자예요. 바디 어웨어니스를 높이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유수용 감각, 내 몸을 조절하는 이거는 신체 내부 수용 감각. 내장기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미주신경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신체 내부 수용 감각. 느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잘 못 느끼면 모든 것을 다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의 나락에 빠져 만성 통증으로 그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엄마들의 몸공부라는 책에 좀 어렵지만 많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죠. 횡격막, 골반적, 복근근막, 등허리근막. 협응 운동을 온전히 느껴야 된다. 이때 호흡과 함께 온전히 살랑살랑 리듬감 있게 골반대, 견갑대, 어깨뼈. 그럼 얘네들이 협응을 하죠. 그리고 네발기기처럼 손바닥, 발바닥 다 느끼면서 해주고 머리 위치 바꿔가면서 전정, 안구 트레이닝, 전정, 척수로 몸을 펴는 근육들, 몸통을 잘 활성화시키는 이런 운동법을 하자. 그 첫 시작 0번은 횡격막 호흡, 몸통 안정화 훈련이다. 신경 동기화를 위한 신항상성 알로스테시스 부하를 낮추기 위한 운동법. 이걸 전달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 지금 섬역 안에 있고 이렇게 느껴. 모든
나의 감각들 볼게요. 편안하게 숨쉬기. 횡격막 호흡해 볼까요? 깊게 이거 아까 코로 복행근이었죠?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내장기 움직입니다. 늘어나 쭉. 깊게 코로 힘있게 들이마시기, 늘어나는 내 몸은 원심성 수축. 풍선. 살짝 오줌 참기, 늘어났죠? 오줌 참기, 똥 참기 살짝 인지하고 쭉. 내뱉으면 돼요. 끌어올린다는 표현보다. 어때요?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뭘 강조하죠? 살랑살랑 리드미컬한 골반의 움직임, 앞뒤, 양옆, 그리고 어떻게? 트위스트. 트위스트가 최고로 좋아. 앉아서도 가능해요. 앉아서도. 끈적하게 트위스트. 트위스트만 해도 어때요? 등허리도 그렇고 뭐가 시원하지 않아요? 응? 이제 큐를 이렇게 줘볼게요. 깊게 코로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살짝 오줌 참기, 똥 참기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린다는 내 골반은 표현보다 무거워 내쉬어줘도 하고 돼요. 무릎을 오른쪽, 일하죠? 왼쪽으로. 이걸 일을 볼게요. 못하는 사람들이 왼쪽, 있었잖아요, 아까. 왼쪽 계속. 움직일 때 이렇게 왼쪽, 돼야 돼. 근데 이분도 몸이 왼쪽. 성치 않은 분이어가지고 이 내복사근이라고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쓰는 근육, 얘가 막 쓰죠. 제가 자꾸 강조하죠. 윗몸 일으키기는 절대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윗몸 일으키기 함정이 있어요. 가끔 해주는 건 좋아. 왜? 내복사근도 내 근육이니까. 그렇지만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챌린지다. 막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윗몸 일으키기 100개. 이거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느끼면서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근막 슬라이딩. 지금 한 게 근막 슬라이딩이에요.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쵸? 같지 않은 반복. 하면 는다.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내가는 거. 느끼는 거. 삶을 삶으로 계속 적용해보는 거. 그 힘이 커지길 바래요. 근막 슬라이딩을 통한 자율신경계조. 왜 그렇다고요? 이런 감각들이 근막 슬라이딩 존에 있기 때문에 스르륵 스르륵 하면서 어디에? 뇌의 섬엽으로, 그리고 손회, 그리고 뇌회로 같이 협응하게끔 계속 자극이 간다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 자꾸 우리는 발동이 되잖아요. 왜? 지금 현대사회는 모든 게 다 자극적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보통 이거 재미없다고 안 들어오거든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쵸? 중강연 이렇게 2시간 꼬박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알아차리는 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해볼까 꼬심을 당하면서 조금씩 들어오고, 요번에 제가 엄청 꼬셨죠. 전립선비대 지금 요실금 이렇게 질환명을 딱 앞에다 걸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자꾸 교감신경 항진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꾸 목, 그리고 골반대 자꾸 움직여주고, 그리고 호흡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미주신경 활성화. 누가 미주신경이라 그래서 얘가 미주신경이라 그랬죠. 그와 동시에 목과 골반대. 그래서 어떻게? 내 스스로 부교감 신경을 잘 괜찮아 하는 자극을 자꾸 내 뇌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는 무조건 살고 봐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명 유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간다고? 교감신경으로 가요. 교감신경이 먼저 발동을 한다고. 이걸 잘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아침은 반짝 교감신경으로 깨우고 먹거나 자거나 쉬거나 할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잘 소화되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게 내 몸을 잘 오케스트라 주의를 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삶에 좀 주의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한바닥. 오늘의 메시지예요.
뭐를 너무 많이 하셨죠? 오늘의 메시지. 트라우마 치료의 실제 이거 심리학 서적이고요. 골반저 근육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베거스 너브, 미주신경, 뇌신경, 10번 신경 어느 신경이죠? 지금 요거예요. 뇌신경, 10번 신경,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 자율신경계에 있어서 핵심 요소, 혼합신경이 있고 대부분은 감각이라고요.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내가 움직임을 통한 느낌이 주예요. 소화기 운동성 조절과 분비.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관장한다? 호흡, 횡격막, 골반저 다 기여를 해요. 미주신경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았지만 골반저 근육 이완, 미주신경 및 부교과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지배 간의 관계와 역학을 설명하는 자료를 찾지는 못했다. 이분은 못 찾으셨죠? 저는 찾았어요. 근막 쪽에 굉장히 최신 연구물들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면 리드미컬하게 살랑살랑 호흡과 함께하면 어떻게? 자율신경계를 해킹합니다. 그래서 이완이 잘 돼요.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이완이 되고 파이팅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당신이 명확하게 사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명료하게 할 수 있고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게 돼요. 빨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뇌를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적당한 인용자료가 없다. 인용자료 많아요. 골반저 물리치료로 이제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골반저 근육의 탄성 회복을 위한 골반저 근육의 이완 훈련으로 저는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끔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영상물로 떠올릴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산전산후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여기 가려놨지만 클래스 101 거기에서 내 몸 청소를 위한 림프순환 운동법으로 지금 이 슬라이드는 거기에 있는 거 캡처한 거거든요. 이런 호흡, 복압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림프 활성화에도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아까 우리 전립선염 얘기할 때 설명드렸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염증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림프 순환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요. 골반저 근육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만져보라고 한 부분은 이 부분 정도 됐을 거예요. 회음부절개 저는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왼쪽, 이쪽을 하니까 여기를 만지면 항상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골반저 근육. 이런 불편감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몸통 전체로 느낄 수 있게끔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제왕절개 수술 이후 그리고 아니면 개복 수술, 맹장 수술도 포함이 돼요. 대장암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전립선암, 그 외에 남성분들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내장계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그냥 그 안에 정체돼요. 이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이런 설명 없어요. 그냥 뭐 하라고?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 백브리지 트위스트 해주면 가스가 몸의 내장기에 차서 복부가 빵빵해서 아픈 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 해라. 그러니까 끝이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수술 받고 나와서 이거를? 그냥도 못해요. 평상시에 하세요. 건강운동으로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뭐부터 한다? 백브리지 트위스트를 처음에는 아까처럼 바닥에서 앞뒤, 위아래, 그리고 백브리지 엉덩이 들어 올리고 힘쓸 때 내쉬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아까 골반저, 복근근막, 등허리근막 주르륵 코어 운동 그리고 여기서 힘 빼고 즐겨주는 거예요. 리드미컬한 호흡과 함께. 호흡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만 가리키냐면 이렇게 해서 가스 교환만 가리키고 1회 호흡량은 이렇고 최대 이것만 하고 끝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환기를 하는 거야. 아니라고. 이거는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적극적인 일은 뭐라고요?
앞 조절입니다. 복압 조절. 횡격막, 골반저,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에. 우리 인사 좀 나누고,